안녕하세요. 153 디자인 이실장입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블로그, 인스타 등등에서 리모델링 사례를 많이 접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인테리어 공사 항목이라던가 아이템들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구경하다 보면 다 좋아 보이고 당연히 내 집에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고객님과 말씀 나눠보면 무작정 예쁘다고 아니면 요즘 대세라고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인테리어 리모델링은 꼭 우리 집의 구조나 구성원의 취향, 니즈에 맞춰야 해야 만족도도 높고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 153 디자인도 상담할 때 공사 항목이 그냥 예쁘다고 혹은 유행이라고 해서 장단점이나 특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신 채로 공사 항목을 원하시는 고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이번 컨텐츠는 시공하면 후회하지 않는 인테리어 이템 5종입니다. 이 5가지는 저희가 고객님들과 상담 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품목들이고, 추가 비용 때문에 망설이시거나 포기하시고 제외하신 채로 공사하셨다가 공사 끝나고 연락 주셔서 그때 했으면 좋았겠다 라고 많이 말씀하시는 품목들을 따로 추려왔으니 인테리어를 계획 중이시면 꼭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항목들 소개해드리면서 금액도 말씀드릴 텐데, 말씀드리는 금액의 기준은 리모델링 공사를 하실 때 추가로 포함해서 공사하시는 비용이고, 현재 거주하시면서 이 항목들만 따로 시공하시려면 제가 말씀드리는 금액의 2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공사하실 때 같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총 5가지이고 5위부터 1위 순으로 순서대로 말씀드려 볼 텐데요. 순위 지정은 주관적으로 선정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그럼 5위부터 같이 보시죠. 5위는 조정유리 파티션입니다. 파티션이란 샤워 공간에서 샤워를 하실 때 물이 사방으로 안 튀게 하는 기능을 가진 욕실 공사 항목인데요. 조정유리 파티션이란 가벽인데 하부는 조적으로 쌓고 타일로 마감을 하고 나머지 상부는 유리로 마감하는 형태입니다. 보통 샤워 공간에서 물이 사방으로 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유리 가벽 혹은 유리 부스 아니면 타일 가벽으로 많이 시공을 하는데요. 이 파티션들의 특징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먼저 유리 가벽의 특징은 유리 자체가 투시감이 있어서 샤워 공간과 세면 공간이 공간적으로 나눠지지만 시각적으로 연결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하부까지 유리이기 때문에 물때가 잘 껴서 관리하기에 불편하고, 또 강화유리지만 유리다 보니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 단점들을 보완하고자 상부까지 타일로만 파티션을 세우는 방법도 있는데 비싸기도 하고 욕실이 작은 경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보통 저희는 샤워 공간의 내경을 75에서 80cm 정도로 잡는데, 이 공간이 안 나오면 타일 가벽은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벽돌로 틀을 만들고 그 위에 타일을 붙이는 식이라 유리에 비해 파티션이 꽤 두꺼워져서 욕실이 좁아지고 그로 인해 답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욕실이 좁으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벽의 장점만 섞은 게 이템 5위에 선정된 조정유리 파티션입니다. 이 조정유리 파티션은 하부는 타일이어서 청소나 관리하시기에 용이하고, 하부는 두껍다 보니 그 위로 뭘 올려놓으실 수도 있고, 나머지 상부는 유리다 보니 투시감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덜 답답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하는데, 하부는 타일이어서 욕실이 좀 좁아지고 유리 파티션에 비해선 금액대가 꽤 있는 편입니다. 금액은 리모델링 공사하실 때 같이 하신다면 대략 45에서 6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4위는 싱크대 코너 스윙 선반과 키 큰 인출장입니다. 싱크대 하부장 코너 부분에 수납할 때 안쪽에 있는 물건은 깊이가 깊어서 힘드실 겁니다. 이런 경우 문짝을 조금 변형해서 짜면 이런 식으로 짤 수가 있지만, 이런 식도 단점이 있는데 문과 문 사이의 틈이 크게 보이거나 혹은 안쪽에 있는 제품은 팔을 깊이 뻗어서 빼야 하는 불편함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런 게 싫으신 분들은 4위에 선정된 코너 스윙 선반을 추천드립니다. 코너 스윙 선반은 시공 시에 문을 열 때 안쪽에 있는 물건들도 하드웨어에 의해 같이 몸쪽으로 인출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손을 깊게 뻗어서 물건을 넣거나 빼실 필요가 없습니다. 금액은 브랜드와 모델마다 다르지만 보통 10만원대에서 40만원대 정도 다양하고요. 단점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문짝을 변형해서 코너를 활용하시는 것보다 금액이 비싸고 렐 가동 범위나 하드웨어 시공 시에 내부에 여유 공간이 필요해서 수납 자체만 봤을 때는 목대 선반으로 하는 것보다 수납력 자체는 조금은 줄어듭니다. 또 깊이가 깊은 키 큰 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출장이 있는데 이것 또한 문을 열면 안에 하드웨어에 의해 안쪽에 있는 물건들도 쭉 인출되는 제품이어서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제품입니다. 금액은 브랜드나 모델에 따라 10만원대에서 100만원 가까이 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단점은 딱 하나, 금액대이고요. 하지만 시공 시 후회 안 하시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3위는 욕실의 센서 조명입니다. 보통 욕실에 들어가실 때 스위치를 켜고 들어가시는 편이시잖아요. 근데 스위치를 따로 켜실 필요 없이 문만 열면 욕실 안에 조명이 자동으로 켜지는 제품입니다. 욕실 조명 전체를 센서로 하는 건 아니고 천정 매입등 중 하나만 센서로 설계하거나 욕실 장에 붙은 간접등만 센서로 하고 나머지 조명들은 그대로 스위치로 제어하게끔 설계합니다. 그 이유는 욕실 쓰실 때 조명을 계속 켜놓고 사용하실 때도 있기 때문에 전체 조명을 센서로 하기엔 제한이 좀 있다고 보이고요. 장점으로는 간단한 용모 보실 때 스위치를 켜지 않고 문만 열면 불이 켜지기 때문에 편리하고, 또 아이들은 소등을 깜빡하는 경우가 많은데 출초 후에 자동으로 소등이 되기에 전기세 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색온도가 낮은 제품으로 시공 시에 저녁에 잠깐 볼일 보실 때 눈이 안 부시고 무엇보다 센서로 저절로 켜지고 꺼지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 또한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센서 조명이다 보니까 일반 조명과 달리 잔고장이 조금 더 발생할 수가 있고 저절로 켜지는 오작동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또한 상시 전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인 분께서 교체하실 땐 차단기를 꼭 내리고 교체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비용은 전기공사 하실 때 같이 하신다면 조명값 1, 2만원만 추가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2위는 일괄소등 스위치입니다. 집의 조명과 가스를 일괄적으로 제어하는 스위치이고 엘리베이터 호출 기능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전기세 절약, 그리고 내가 조명을 다 껐나 해서 다시 들어가서 체크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듭니다. 또한 가스 제어로 인해 안전사고 대비도 가능하겠죠. 단점도 당연히 존재하는데 고장나면 수리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추후 거주하시다가 AS 접수 시 문제 해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또 간혹 그 아파트에만 주문 제작이 된 일괄소등 스위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타 제품으로 교체가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 이유는 그 아파트에만 주문 제작이 됐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품들은. 이게 또 단점이고, 마지막으로 외출 후에 다시 집으로 들어오셨을 때 일괄소등 스위치를 안 켜고 내부로 들어오셔서 거실이나 주방 조명을 켜셨을 때 불이 안 들어옵니다. 왜냐면 일괄소등 스위치를 안 켜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현관으로 나가셔가지고 일괄소등 스위치를 켜셔야지 다시 거실하고 주방 조명이 들어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용은 스위치값 플러스 배선 비용까지 해서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망의 1위는 제 머리 위에 있는 욕실 환풍기 휴젠트입니다. 먼저 여기는 최근에 공사 끝난 고객님 댁이고요. 저희가 상담할 때 이 휴젠트를 많이들 추천을 드려요. 기능도 다양하기도 하고 실용적이어서 많이 추천드리는데 일반 환풍기가 4, 5만원 정도라면 이 휴젠트는 거의 한 8배, 9배 정도 금액이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머뭇거리시거나 포기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 환풍기 업체랑 저희가 콜라보를 해가지고 시중에서는 절대 못 구하는 가격으로 저렴하게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광고 아닌 광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왜 광고 아닌 광고라고 말씀드리냐면 저희에게 1원이라도 더 떨어지는 그런 유료 광고는 아니고요. 고객님들이
휴젠트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금액 때문에 많이 포기하시는 걸 보고 저희도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환풍기 업체와 말이 잘 돼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절대 이 금액을 다른 곳에서는 못 찾기 때문에 이 기회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왜 휴젠트가 1위인지 같이 한번 장단점 분석해보러 가시죠. 장점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크게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환기가 있는데 환기는 크게 3단계로 나뉘어요. 강, 중, 약이 있고 이게 약이에요. 보통 이제 중이나 약으로 많이 사용하시고 짧은 시간 내에 환기를 하고 싶으시면 강으로 드시면 돼요. 지금 방금 제가 중으로 바꿨거든요.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이게 강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온풍 기능이 있습니다. 온풍 기능이 겨울에 자녀분들 추워서 많이 안 씻으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미리 온풍 기능을 틀어놓으면 따뜻하게 샤워를 하실 수가 있고, 온풍 기능도 2가지 강약이 있어요. 그래서 약도 있고 이렇게 강도 있고, 그 다음으로는 드라이, 바디 드라이 기능이 있고 이것도 강약 2가지가 있고, 바디 드라이는 이게 약이에요. 이 소음이 드라이가 좀 큽니다. 보시면은 강 같은 경우 제 머리 날리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아마 금방 머리가 이제 뽀송뽀송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습 기능이에요. 제습은 휴젠트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와서 이 욕실 안에 있는 습기를 제거를 해주는 기능이고, 틀어놓은 지 한 30분 정도만 지나도 욕실 안에 습기가 한 60% 정도가 없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참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약 기능도 있어요. 예약 기능 같은 경우는 30분, 1시간, 2시간 단위로 환기라던가 이제 온풍이라던가 미리 쳐놓으시면 시간을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방수 기능이 돼요. 그래서 IPX 3단계라고 해서 완전 방수는 아니고 생활 방수 정도까지는 가능한 제품이라고 하고, 그리고 댐퍼가 보통 환풍기가 하나 있어요. 댐퍼가 역류 방지용 댐퍼라고 해서 주변 세대에서 그 안 좋은 냄새가 타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안에 댐퍼가 하나가 더 달려 있어서 이중 댐퍼예요. 그래서 냄새도 확실히 잡아줄 수 있는 좋은 환풍기고, 그리고 필터가 있어요. 안에서 필터를 이렇게 끄집어내면 뽑아서 세척하고 다시 또 꽂으시면 됩니다. 이번엔 단점 볼 건데요. 먼저 금액이 좀 상당합니다. 일반 환풍기는 한 4, 5만원 정도 한다면 이 환풍기는 한 8배, 9배 정도 더 비싸요. 그리고 2번째 단점으로는 시공을 설치 기사분에게 직접 맡기시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피가 상당하다 보니까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시공을 하기 힘들고, 저는 지금 자리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단점이라고 꼽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셋째는 딱 보시기로 알겠지만 이게 좀 큽니다. 커가지고 어떤 욕실의 완벽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해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필터. 일반적인 환풍기는 필터가 없잖아요. 근데 이 휴젠트는 필터가 있어서 이제 빼서 세척하고 다시 꽂아주시고, 그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단점으로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같이 저랑 장단점 같이 보셨는데, 제가 휴젠트를 1위로 뽑은 이유는 공사 끝나고 현장에 AS 하러 고객님 댁을 방문할 때 고객님들께서 꼭 이거는 진짜 하길 잘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공사 항목들 중에 꼭 이 휴젠트가 껴있어서 1위로 저희가 잡아봤고요. 그리고 공사를 저희한테 의뢰를 하셨던 분들 중에 예산 때문에 이 휴젠트를 안 하셨다가 추후에 저건 그냥 할걸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변에. 그래서 이번 좋은 기회에 휴젠트 사용하셔서 삶의 질을 좀 더 높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